자, 거기 보시면 예전에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이나 경기 지역 뭐뿐 아니라 다른 영재학교에서도 어느 주제가 나오냐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주제는 꼭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노벨상이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 전반에 주는 건데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통틀어서 노벨상이 나오는 건데 화학의 한 분야인 크로마토그래피 노벨상이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중등교과 과정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나와요. 바로 그 분필 크로마토그래피요. 그래서 분필에다가 이 잉크 칠한 다음에 물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 봤던 거 기억나요?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게 분필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영재고 과학고 입시문제로 잘 나오니까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토대로 크로마토그래피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우선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극소량 섞여 있는 혼합물. 요걸 분리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이게 혼합물을 분리하는 테크닉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분별 깔때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우리 자기 친구 이름이? 이 뭐? 장환? 장왕? 주영원? 뭐라고요? 이정원. 아, 정원. 그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영원이다. 정원이 뒤에는요? 최민혁. 죄민이요? 죄가 많아. 뭐? 아, 최민? 아, 최민혁. 아, 최민 알겠습니다. 죄민혁군 알겠습니다. 정원이와 민혁이. 정원. 분별 깔때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민혁. 분별 깔때기 안 들어봤다고요? 네. 그래요? 그래, 뭐 이거 뭐 나중에 더 배워보도록 해요. 아니면 분별 중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민혁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류도 안 들어봤어요? 정원이는요? 들어봤어요. 좋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분별 깔때기, 분별 중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혼합물의 분리예요. 이거 역시 영재고 과학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재고 과학에서 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분별 결정. 분별 결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온도 올리면 많이 녹고 온도 낮추면 조금 녹아서 막 석술되고 그런 거.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이제 분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별 결정, 분별 증류, 분별 깔때기 등등등 역시나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물의 대량 분리예요. 혼합물들이 뭐가 많이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 그램 이상 잔뜩 섞여 있을 때 분리하는 테크닉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주 소량, 아시겠죠? 거의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질량까지도 다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량 분리하는 고전적 테크닉 외에 저런 식의 아주 소량 분리하는 테크닉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그러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구성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게 두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1. 고정상. 이 고정상이 이제 뭔 말인지 처음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 문제도 직접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들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고정상.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고 원래 표현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요거를 줄여서 고정상이라고 쓴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이동상, 이 이동하는 고체 지지체, 이걸 고정상이라고 합니다. 고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동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동상은 뭐냐? 영어로는 모바일 페이즈라고 합니다. 얘는 분리해야 되는 용질들을 녹여가지고는 걔네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용매, 그걸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정상은 스탑,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동상은 go,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이동상, 움직이는 거 고정상.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3. 간단한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자, 우선 첫 번째 모세관을 이용하여 고정상에 로딩.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자, 그 문제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해가지고는 여기에 색소 혼합 용액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 나오죠? 색소 혼합 용액. 정원이, 그죠? 정원 하겠죠? 죄민이요? 그죠? 자, 이 색소 혼합 용액에 여기에 뭘 꽂냐면 자, 모세관을 여기다가 속 꽂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색소 혼합 용액이 요렇게 모세관 속으로 빨려 올라갑니다. 자, 모세관 속으로 저렇게 액체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 왜 빨리 올라가요? 모세관 속으로 저기 액체가 빨리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 크게. 아, 응집력이요? 아, 좋았어요. 응집력 좋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 관련해서 뭐 응집력, 부착력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표면 장력 할 때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그런 여러저러 효과 때문에 모세관을 꽂기만 해도 반중력 방향으로 액체가 저렇게 뿅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언급하는 이 색소 혼합 용액이 이게 바로 분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자, 당연히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편의상 R, 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R은 뭐고 B는 뭐냐? 자, B는 파란색 색소. 그 다음 R은 무슨 색소를 내가 R이라고 줄였었겠어요, 그러면? 정원? R은 무슨 색소겠어요? 바로 빨강 색소. 이 외에 다른 색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둘이가 보색으로다가 서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그냥 빨간 색소, 파란 색소 섞어가지고 똥색의 어떤 색소 혼합력이 있었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모세관으로 꼭 찍었어. 자, 그 다음 어떡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짜잔, 뭘 준비하냐면요, 분필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분필. 바로 이런 식의 흰색 분필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기준선을 그립니다. 연필로 기준선을 그립니다. 그럼 분필을 딱 가져다가 연필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쏙 한 바퀴 테두리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이게 다른 볼펜이나 뭐 만년필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연필이에요. 왜 연필을 줬냐면 다른 필기구들은 잉크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잉크가 들어있는 색소 혼합 용액을 분리해야 되는데 기준선을 또 잉크로 그려버리면 이게 저기에 섞여서 실험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색소가 아닌 탄소로만 되어 있는 연필로 기준선을 그리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로딩이란 말이 있는데, 로딩이 무슨 말이에요? 최민수, 민혁이라고 했죠. 민혁크? 로딩이 무슨 말이에요? 저거 로딩이란 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게임이나 컴퓨터 할 때 그 명령에 이제 그 컴퓨터 돌아갈 때 로딩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로딩이 무슨 말이에요? 좋아. 실행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다. 저기 정원, 로딩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그 컴퓨터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게 단어가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단어가 완전히 컴퓨터나 전산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로딩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로드라는 단어의 ing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명사나 이제 분사 형태로 만든 건데 로드라는 녀석의 뜻이 있겠죠.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물건을 어디에 싫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공간이 있으면 물건을 이걸 로드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 왜 저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게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CPU죠. CPU가 실제로 계산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CPU에 그 돌아갈 프로그램을 직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짝 보관하는 굉장히 고용량 고속도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걸 램이라고 해요. 램. 그 램에 CPU가 돌아가기 직전의 프로그램을 잠깐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보관하는 장소에 프로그램을 올린다 라는 뜻으로 로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램이라고 하는 그 계산의 방식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가정을 해서 영어 단어 로드를 컴퓨터 용어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원래 로딩은 어떤 뜻이다? 물건을 어딘가에 올려놓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뭔 일이냐면 요거 자, 아까 준비한 뭐였어요? 모세관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모세관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분리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요놈의 모세관을 딱 들고 여기다가 콕콕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잡고 콕콕 두드리면 얘가 요 기준선에 여기 기준선에 콕콕 두드리게 되면 얘가 이 기준선에 닿았을 때 이 분리 대상의 액체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나와서 배겠죠. 마치 뭐처럼 왜 밥 먹다가 김치 국물 탁 튀면 여기 탁 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액체 물질이 이 연필로 그린 기준선 위에다가 어떻게 된다? 싹 배어 들어가게 된다고요. 정원? 벌써 기절이에요? 방금 기절하려고 했죠? 정원이 이런 거 봤는데 내가 정원 힘내주세요 알겠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피곤하면은 조금 서서 들어도 돼 알겠지? 죄민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좋습니다. 혹시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세요? 민혁아 최민수 씨 아세요? 이게 그 지금은 60 가까이 되신 옛날 좀 나이 드신 배우인데 되게 유명한 액션 배우예요. 액션 영화 배우. 그리고 되게 터프한 역도 많이 맡고. 그래서 그때 이 최민수 씨가 한창 인기 있을 때 개그맨 중에 이 최민수 씨를 패러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지금은 사라진 개그맨 죄민수가 있어요. 죄민수. 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액션 배우였는데 그 패러디에서 아주 개그의 소재로 썼던 그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죄민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민역 알겠죠? 그래요. 자, 어쨌건 좋아. 민혁 씨 기분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다. 자, 어쨌건 그래서 얘를 콕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렇게 바로 요렇게
분리 대상이 어떻게 된다? 저기 기준선에 배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로드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민수 알겠죠? 아, 민수, 민영 알겠죠? 알겠죠? 정원이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이 경우 고정상입니다. 고정상이다. 자, 당연히 분필 어디 막 도망가겠어요? 계속 가만히 여기 있겠어요? 아니, 분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필 어디 가요? 계속 가만히 여기 있어요. 가만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로 분필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분필의 역할이 바로 고정상이에요. 저건 알겠죠? 알겠죠? 저 민영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자, 필기하고 있어요? 필기하고 있어요? 필기 꼼꼼히 하셔야 되겠죠? 필기를 꼼꼼히 남겨서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필기 꼼꼼히 하셔야 돼요. 필기. 자, 필기 벌써 하세요. 됐어요?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줄게요. 두 번째 이. 자, 이게 항상 같은 말은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여러분 수준에서 공부한다고 칠 때 이동상이 그냥 용매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엄밀한 의미로는 확실히 이동상이란 말과 용매라는 말은 구분이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수준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생각할 땐 그냥 이동상이 그냥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그 액체 용매가 이동상이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이 방송 이상해? 그건 아니에요. 좋아. 미니어크? 혹시 그 이상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이게 찍어놔야 돼서. 그래서 방송 꺼지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좋았어.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빨리 그리세요. 여기. 자, 여기까지 그리세요. 자, 저까지 그리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각각이 뭐냐? 이게 아까 1의 분필 고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것은 연필 기준선입니다. 연필로 그린 기준선. 그럼 여기 노란색 점은 뭔지 알겠죠? 그 노란색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아까 로딩을 한 그 분리 대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는 용매 A 혹은 B.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이 그릇은 샬레라고 하는 어떤 관찰 접시가 있네요. 교재에 뭐 샬레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샬레라고 썼습니다. 뭐 샬레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썼습니다. 샬레라고 하는 실험기구 본 적 있죠? 민정이 본 적 있죠? 정원이 본 적 있죠? 아, 그거.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용매는 반드시 연필 기준선보다 아래쪽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연필로 처음에 기준선 그었잖아요. 그것보다 용매는 무조건 더 아래쪽이어야 됩니다. 저 용매가 너무 많이 부어서 여기에 있는 연필 기준선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크로마토그래피는 꽝 납니다. 실험 실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용매가 저 연필로 그린 기준선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용매 A가 됐건 용매 B가 됐건 분필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파란색으로 그릴까? 자, 요렇게 용매가 젖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매가 젖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해서 액체 용매가 이게 분필을 적시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좀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최민수? 자, 이렇게 용매가 젖어 올라가는 건 용매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용매가 움직이는 거예요, 민혁? 움직이는 거.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동상, 이동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동, 그 이동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용매가 젖어 올라가도 이놈의 분필은 어디 도망가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고정상. 이해했어요? 됐죠? 저건 알겠어요? 좋았어. 자는 거 아니죠? 좋았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리 대상이 이동상에 용해되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막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면 이렇게 막 어깨 툭툭 건들려가지고 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 이거 알죠?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민영 알겠죠? 정원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따라 올라가는데 이때 이렇게 됩니다. 1 1 분리 대상 내 분리 대상 내 성분들의 이동 속력이 묘하게도 달라집니다. 저거는 그 각 성분들의 뭐 구조, 물리적 성격 등등등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저 이동 속력을 결정하는데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빠른 애가 있고 상대적으로 느린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내가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레드 색소하고 블루 색소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드 색소와 블루 색소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쭉 빨리 올라가면 어쨌건 분리 대상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때 레드와 블루의 예를 들어 레드와 블루의 이 둘의 달리기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R은 이쯤에 B는 이쯤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알겠어요? 뭐 실제로 R이 뭐고 B가 뭐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대적으로 더 빠른 애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느린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말을 쓰느냐 이런 말을 씁니다. 더 빠른 성분은 이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동상과 더 친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더 느린 성분은 고정상과 더 친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리 대상에 레드 색소하고 블루 색소가 있는데 나 안 썼어요? 자, 빨리 써. 자, 썼어요? 썼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리 대상에 레드 색소하고 블루 색소가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걸로 보아 누가 더 느리고 누가 더 빨라요? 지금 그림상에 이게 더 빠르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왜 더 빠르냐는 거예요. 이 블루 색소가 움직이는 이동상이랑 더 잘 따라갔으니까 빠른 거고요. 레드는 그렇지 않으니까 느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린 놈은 왜 느렸을 거냐? 이동상이 이동하는데 왜 느릴 거냐? 바로 이 고정상에 붙들려 있는 힘 때문에 좀 느려졌을 거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물질의 성격에 따라 누가 더 이동상에 더 친하냐, 누가 더 고정상에 친하냐는 다 같겠어요? 물질마다 완전히 다 다르겠어요? 물질마다 완전히 다 다르죠. 그래서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 기준선 딱 그어놓고 100m 딱까지 한 다음에 1번부터 30번까지 줄 딱 세워가지고 30명 한꺼번에 100m 달리기 시키면 자 1번부터 100번, 30번까지 100m 달리기 속력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완전 다 달라요. 완전 다 다르죠.
완전 다 다른 애를 먼저 도착한 놈부터 끝에 도착한 놈까지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 성분들을 다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m 달리기 속력은 그 인간의 신체 능력의 모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인간의 키가 어떠냐, 근육량이 어떠냐, 평소에 뭐 운동 습관이 어떠냐, 식습관이 어떠냐, 뭐 몸무게가 얼마냐, 그 모든 것으로 결정되는 게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 기록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m 달리기 기록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확실히 100m 달리기 잘하는 친구일수록 운동 정말 잘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달리기 속도가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많은 물리화학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R 팩터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R 팩터. R 팩터. 자, 이 R 팩터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얘는 용매가 이동한 거리 분의 어떤 성분이 이동한 거리. 이것을 R 팩터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R 팩터는 물질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용매가 달라지면 그 값이 달라집니다. 이 실험을 할 때 물로 전개를 시켰느냐 알코올로 전개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각 성분에 대한 R 팩터 값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원 알겠죠? 민혁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여기가 이동상의 최종 위치라고 합시다. 이동상이 최대 여기까지 딱 이동했다고 칩시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동상이 이동한 이 최대 이동 거리를 L 용매, 뭐 L 이동상이라고 합시다. 바로 이 기준선으로부터요. 기준선. 자, 그러면 레드 색소와 블루 색소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기준선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R 그리고 여기까지는 LB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LR, 여기까지가 LB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 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R 팩터 보시다시피 블루는 L 이동상 분의 L 블루. 그 다음 레드 색소의 R 팩터는 L 이동상 분의 L 레드 색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요. 그렇다면 자, 요 밑에 써야 되는데 이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위에 쓸게요. 그럼 요 위 줄게요. 위 줄게요. 준다. 자, 정원 줘도 되겠어요? 줄게요. 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럼 이때 RB 빼기 RR의 크기가 뭐 할 수로 두 성분은 분리가 더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크다 작다 뭐겠어요? 밑줄에는 크다 작다 뭐겠어요? 두 개가 분리가 잘 됐다. 이건 저 차이가 클수록 무슨 말 알겠죠? 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되게 상식적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용매가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용매 A 혹은 용매 B를 쓴다고 했잖아요. 용매 B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잘 봐라. 잘 봐. 이 R 팩터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R 팩터가 주로? 이 R 팩터가 주로 용매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바로 RB 빼기 RR 이 큰 용매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수록 성분들 사이에 분리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건 알겠죠? 그렇죠? 민혁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집에 한번 보세요. 문제집에 보면 자, 문제집 보세요. 자, 1페이지 문제집 보면 거기서 샬레 몇 개 필요해요? 샬레 몇 개 필요해요? 거기 문제집에 거기 샬레 지금 눈이 있어요. 지금 샬레 몇 개라고 돼 있냐? 문제집에 샬레 몇 개라고 돼 있어요? 2개. 아, 진짜. 글자도 못 읽어. 그다음 분필 몇 개 되죠? 분필 2개라고 돼 있죠. 샬레하고 분필이 왜 2개씩이겠어요? 용매 A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용매 B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2개씩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동상도 A가 있고 이동상도 B가 있죠. 용매 A, 용매 B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뭘 골라라? 이 R 팩터의 차이가 큰 놈을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A가 됐건 B가 됐건 하나가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A, B가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 실험을 해서 A하고 B 중에 하나가 골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 본 실험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다음 자, 해줄게요. 해준다. 해줄게요. 해준다. 이만큼 줘도 되겠어요? 준다. A. 아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 동그라미 뭐죠? 동그라미 3 맞아요? 3 맞나? 3 맞아요? 이거 2였나? 3 맞죠? 3 맞죠? 정원이는 동그라미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쓰지 왜? 진짜 말이야. 자, 어쨌건. 자, 3.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뭘 하지? 세 번째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는 미니어크? 또 기절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했어요. 요것만 하나 쭉 할게요. 여기죠. 세 번째는 그렇죠. 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관 크로마토그래피. 관 크로마토그래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이거 참 그림 어렵네. 했고, 그다음에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관이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관? 관의 뜻이 뭐예요? 모세관도 관인데 관의 뜻이 뭐예요? 혹은 관악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 관악기도 같은 말이에요. 관의 뜻이 뭐예요? 속이 비었다라기보다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빨대처럼 생겼는데 앞뒤가 다 뚫린 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대같이 생긴 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악기의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부는 리코더 있잖아요. 그 리코더도 엄청 잘 불면 되게 멋있잖아요. 리코더 잘 부는 친구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없어요? 있어요. 막 귀신 무슨 막 클라리넷처럼 리코더 부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 리코더도 잘 불면 정말 멋있죠. 그 리코더도요. 후 입으로 이제 바람 불어 넣는 쪽도 뚫려 있지만 리코더 밑에 보면 구멍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막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악기는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거 그런 거 다 관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요걸 관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여기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관. 알겠죠? 저건 오케이? 민혁 이거만 하시고 할게요. 다 했어요. 힘내주세요. 자, 이 관에다가 뭘 채우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면을 채웁니다. 보이세요? 사실은 꼭 면이 아니고 뭐 실리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이 있는데 지금 그 중학생 수준의 실험이랑 면을 채웠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 면이 이 실험에서는 고정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채워진 애가 바로 2에서 결정된 이동상 용매입니다.
아시겠죠? 2에서 결정된 이동상 용매입니다. 자, 2에서 결정됐다는 게 뭐예요? 성분들 사이에 R팩터 차이가 큰 용매예요? 작은 용매예요? R팩터 차이가 큰 거예요. 알겠죠? 아까 2라고 하는 게 분필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골랐던 거 알겠죠? 그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는 거기에 막 이상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그 교재 그 문제에 나오는 주사기 필러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 홀스, 호스, 고압 홀스가 바로 요 녀석이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거기 솜이 충전된 크로마토그래피용 관 고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놈이에요. 알겠죠? 이거. 문제 찾았죠? 저건 찾았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짠 분리 대상을 로딩한 겁니다. 자, 분리 대상 로딩 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분리 대상이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블루 색소하고 레드 색소가 섞여 있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주사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프레스 누르라는 얘기죠? 누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동상이 어떻게 돼요? 이동상이 이동상이 아니, 용매가 이동하겠죠. 맞나요? 프레스로 눌러서 저기 용매도 액체니까 솜을 적시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리 대상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 대상도 바로 이압해서 이동하는 녀석하고 이압해서 이동하는 녀석으로 구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뭐한 애? 상대적으로 slower, 느린 애와 상대적으로 faster, 빠른 애가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정원? 빠른 애는 누구랑 더 친한 거예요? 이동상이랑 친한 거고요. 느린 애는 누구랑 친한 거예요? 고정상.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하지만 고정상과 이동상보다 더 빠른 건 누구예요? 무조건 더 빠른 건 누구예요? 용매가 제일 빨라요. 여기서 용매가. 무슨 말이야? 용매는 왜 용매는 가장 빠를 수밖에 없냐면 용매는 외부에서 누르는 힘으로 물리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용질 성분들은 빠르건 느리건 약간씩 고정상에 끌려서 약간씩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가 됐건 R이 됐건 이 둘의 색소는 고정상에도 약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동상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동상은 여기에 고정상에 물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외부에서 발로 확 밟아버리니까 물리적인 프레셔로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똑 떨어지는 이 액체를 순차적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빠져나오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최종 실험
결과. 자, 요런 게 이제 일종의 시험관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시험관 1번부터 시험관 2번 해가지고는 뭐 i-1번, i번, i 플러스 1번 그 다음 j-1번, j번, j 플러스 1번 그리고 드디어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만 먼저 빠져나온다? 용매만 먼저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관에서 드디어 맨 처음 B색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가 잠깐 용매가 나오다가 그 이후 레드 색소가 빠져나오고 다시 용매가 빠져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실험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루 색소하고 레드 색소가 분리되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정훈 이해했어요? 민혁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게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